육체와 영혼의 결합. 삶을 선택하는 방에서 몇몇 피술자는 자신이 최종적으로 점유할 영혼 없는 육체를 처음으로 본다. 스크린 위에서 실제 움직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피술자가 이렇게 보고했다. 처음에는 영혼이 없는 육체들이 우리를 향해 줄지어 있어요. 이 육체들의 뇌는 로봇처럼 텅 비어 있어요. 그러나 스크린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피술자는 신속하게 이 육체들과 연결된다. 영혼이 이 육체의 일부가 됐을 때의 상태를 느끼고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따금씩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몸을 거부하는 중이라고 보고하는 피술자도 있다. 또 극히 드물지만 육체를 잘못 선택해서 태아 속으로 들어간 지 한 달도 안 돼 그 육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피술자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영혼이 그 육체로 들어간다. 오늘은 책 영혼들의 운명을 통해 영혼과 육체의 결합 과정과 내가 지금의 육체와 성격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혼들의 운명, 마이클 뉴턴 지음, 김도희 옮김, 나무생각 발행. 이것은 오늘 영상의 순서이오니 참고하시고 환생 시 영혼과 육체의 결합에 대한 깊은 깨달음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태아의 뇌와 신경계, 몸에 스며들다. 피술자들의 현실에서 태아와 영혼이 결합을 이루고 있을 때 나는 태아의 뇌 회로가 잘 정리되어 있다든지 또는 혼란하다는 표현을 영혼에게서 들었다. 어떤 뇌도 똑같게 만들어진 것은 없다. 내가 처음으로 어머니 모태 속으로 들어갈 때 나는 태아의 뇌를 부드럽게 만져본다. 그리고 나는 찾고 탐색하면서 흘러든다. 그것은 마치 삼투하는 것 같다. 나는 그 뇌와 더불어 일하는 것이 어려울 것인지 잘 될 것인지 단번에 알게 된다. 나의 어머니가 될 사람의 임신 기간 중 나는 그녀의 감정적인 면을 이성적인 면보다 더 느끼고 그를 통해 그 임신이 원했던 것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 그런 점은 영화의 인생 출발에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가 원하지 않았던 아이의 태 속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도 나는 그 아이와의 에너지 연결을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내가 어린 영혼이었을 때는 소외감에 휩쓸려 태아와도 분리감을 느꼈다. 하지만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던 환생을 통해 나는 많은 태아들과 함께 어울려왔다. 그래서 어떤 태아와 만나게 되더라도 서로 잘 어울리고 함께 잘 해나갈 자신이 있다. 나는 인생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에게 잘 어울리지 않는 육체 때문에 일이 지연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영혼과 육체의 합병은 진화의 여정의 시작이다. 높은 IQ는 앞서가는 영혼의 표식이 아니다. 영혼이 레벨 3에 도달하게 되면 대부분 태아 속에서 빠르게 적응하게 된다. 어떤 영혼은 무뚝뚝하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대단히 진보한 복합적인 영혼이 느리고 게으른 뇌와 짝을 짓게 되면 그것은 경주용 말에다 바가는 말을 연결시켜 놓은 것 같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혼들은 몸에 대한 감정을 좀 더 다른 태도로 말한다. 모든 영혼과 육체의 연결에는 업보적인 이유가 따르게 마련이다. 또 높은 IQ는 앞서가는 영혼의 표식이 아니다. 경험을 덜 쌓은 영혼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낮은 IQ가 아니다. 영혼이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 깃드는 과정에 관한 설명은 이 책에 언급한 사례들을 마무리하는데 적절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영혼은 이제 희망과 기대를 지니고 새로운 환생의 모험을 위해 출발하려고 하고 있다. 한 인간을 세상으로 안내하는 육체와 영혼의 합병은
유년의 초기 적응 단계에서 순조롭기도 하고 또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여행을 어떻게 끝마쳤는가 하는 것이다. 인생을 살아갈 때 영혼과 육체는 서로 너무 얽혀 있어서 진실한 자신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게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육체와 영혼의 이런 복합적인 합병은 기나긴 진화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아마도 호미노이드가 살았던 후기 갱신세, 즉 지구가 영혼의 식민지로 선택되었을 때부터였을 것이다. 현대인의 뇌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은 아직도 생존 메커니즘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태아에서 시작되는 육체와 영혼의 관계, 하나가 되다. 어떤 영혼의 경우 처음 모태 속으로 들어갈 때 뇌의 원시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지적이기보다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우리의 본능과 신체 반응을 제어하는 영역이다. 어떤 영혼들은 그들이 깃들었던 적지 않은 뇌가 좀 더 원시적이었다고 말했다. 에고는 자아라고 정의되어 왔고 영적인 관념에 경험이 중첩된 실체로 알려져 왔다. 그런 정신을 영혼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행동과 반응을 조절하는 감각을 통해 외부의 세계를 경험하는 뇌로 에고를 국한하는 경우도 있다. 영혼이 도착하기 전에 마련되어 있는 그 기능적인 유기체에 모체로 들어가는 영혼이 합류하여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두 개의 에고가 있는 셈인데 그런 점은 내가 시술을 하면서 영혼을 링으로 데리고 가고 또 뒤에 태아에게 깃들게 할 때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육체와 영혼의 동반관계가 바로 그 태아에게서 시작되는 것이다. 새로 태어나는 영아의 영혼과 뇌는 두 개의 확실한 존재로 시작하여 하나의 마음을 이루는 것 같다. 육체에 깃드는 영혼의 목적.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두 실체론, 즉 육체와 영혼의 이중성에 대해 영혼의 불멸의 성격은 살아있지만 육체의 일시적 성격은 죽는다는 견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알고 보면 한 개인의 독특한 성격은 영혼이 육체의 마음과 협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영혼이 깃들어 있었던 육체는 죽게 되더라도 그 육체에 머물렀던 영혼은 어느 특정한 시공에서 지구에서 인생을 겪는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몸체를 잇는 법이 없다. 우리는 많은 사례를 통하여 영혼들이 과거에 깃들었던 육체들을 상기하는 것을 보아왔다. 모든 육체는 제각기 독특한 설계와 개념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견해나 판단은 그 육체에 깃들어 있는 영혼과 연관된다. 불안하고 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바로 그들이 겪게 되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영혼이 깃들 육체의 선택은 여러 인생 설계를 위해 신중하게 이루어진다. 링에서 행해지는 육체 선택은 영혼 발전을 위해 불리한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그 육체를 선택하는 곳인 링은 물건을 팔기 위해 바게인 세일을 하는 백화점이 아닌 것이다. 계획하는 영혼들은 순진한 영혼들을 함부로 질이 낮은 육체 속으로 밀어넣는 일 같은 것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영혼과 육체의 결합 뒤에는 서로의 에고를 위한 목적이 있다. 사람의 몸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표현으로 영혼을 기쁘게 할 수도 있지만 또한 커다란 고통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육체와 영혼의 화합을 위한 노력과 수련. 앞으로 언급할 내용은 어떤 육체와 영혼이 화합하려고 노력하는 수련에 관한 것이다. 그런 협동을 위한 사례를 들어보겠다.
나는 성격이 급하고 변덕스러운 영혼입니다. 그래서 내게 어울리는 성격과 공격적인 육체를 가진 태아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울에 비친 것 같이 흡사한 성격의 결합을 더블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좀이 쑤셔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전적이지 않은 마음을 가진 조용한 육체가 나를 침착하게 해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나는 매우 게을러지고 자기만족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감정적으로 차가운 육체의 소유자와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또 분석적인 마음을 아주 좋아합니다. 무슨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니까요. 제 인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지요. 그녀는 너무도 무모해서 함부로 아무데나 뛰어듭니다. 그녀를 만류하려 했지만 말도 잘 듣지 않고 일을 저질러 많은 고통을 가져오지요. 하지만 적지 않은 기쁨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황스럽고 참으로 거칠고 아슬아슬하지요. 우리가 선택한 육체는 영혼의 성격적 결함에 특정한 신체 기질을 섞어 놓은 것이다. 어떤 육체와의 결합은 욕구불만을 가져오고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만났던 그 많은 영혼들 중에서 다만 2사례만이 깃들게 된 태아의 성격을 견뎌낼 수 없어 바꾸어 주기를 바랐다는 말을 했다. 그 2사례는 다른 영혼이 태아가 8개월이 되기 전에 대신 깃들게 되었다고 했다. 태아가 태어나기 전에 영혼이 바뀐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인생을 택하는 장소인 링이 있기 때문이다. 또 나는 태아에 깃드는 어떤 영혼도 악하지 않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영혼의 경험이 백지 상태에서 태아에 합류하지는 않는다. 영혼의 영구한 성격은 뇌의 모든 특질과 성격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하여 뇌는 영혼의 성숙함에 도전하는 것이다. 어떤 뇌는 부정적인 영향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인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 책에 쓰여진 많은 사례들은 영혼들이 상반되는 뇌와 씨름을 하거나 또는 육체와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는 것에 관한 것이다. 지배력을 발휘하려는 영혼은 싸우기를 좋아하는 육체의 에고와 잘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그와 반대로 조심스럽고 낮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영혼은 수동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을 지닌 육체를 택해야 자기의 소신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영혼이 새로 태어난 영아에게 깃드는 동반관계는 영혼의 결정과 이 영혼을 필요로 하는 육체의 마음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계획하는 영혼들이 우리를 위해 선택하는 육체는 어떤 특수한 성격 조합을 만들어내기 위해 영혼의 성격적 결함에 특정한 신체 계질을 엮어놓은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하고요.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